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 궁 안에서 면전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전례 없는 충격적인 회의에서 러시아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 중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러시아 민주주의의 완전한 부채를 가차없이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실패한 전쟁 기계를 구하기 위해 잔혹한 침공 중에 아르메니아를 완전히 버린 것에 분노한 아르메니아는 이제 공개적으로 동맹을 파기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크렘린판 나토는 공식적으로 붕괴되었고 푸틴은 자신 외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푸틴은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배신한 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르메니아 총리를 모스크바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푸틴이 바랬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메니아 총리는 푸틴 앞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내에서 소셜미디어가 금지되고 민주주의가 사라진 것에 대해 푸틴을 조롱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국내 정치 과정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아르메니아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적인 면이 있으며 우리는 사실상 항상 정치적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에겐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1년에 2번 선거를 치릅니다. 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들도 매우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치 개혁 결과로 사람들이 정당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당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 시민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아르메니아의 민주주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많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어떠한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대화의 이 부분이 나온 이유는 푸틴이 아르메니아를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푸틴은 코미디언이 아니니까 이 비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작년에 아르메니아는 친러시아 억만장자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푸틴은 그가 단지 러시아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르메니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억만장자를 이용해 아르메니아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고 합니다. 바로 푸틴 앞에 앉아있는 그들의 총리를 상대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물론 푸틴이 이런 모든 사실을 카메라 앞에서 인정할 리는 없겠지만 그가 다른 사람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훈계하는 모습을 보는 건 꽤 웃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26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된 건 결국 자기 자신밖에 탓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푸틴이 회의에서 겪은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푸틴이 정말로 애착을 가졌던 프로젝트 중 하나는 구소련 국가들, 그러니까 옛 소련 국가들에서 나토와 동등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도 그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집단안보조약기구, 즉 CSTO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이 조직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참고로 푸틴 앞에서 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카라바흐를 그 당시 우리는 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최고 지도부가 2번이나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 언급한 후에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CSTO와 관련된 우리의 문제들도 결코 숨긴 적이 없습니다. 2022년에 우리는 힘든 상황을 겪었고 제 생각에는 CSTO의 메커니즘이 작동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우리가 CSTO와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현재 집단안보 조약기구 CSTOARY, CSTO의 함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CSTO.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집단안보 조약기구
CSTO EO에 따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STO가 반응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반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CSTO согласно договору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이제 푸틴이 어떻게 아르메니아를 배신했는지에 대한 더 많은 맥락을 설명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CSTO는 러시아판 나토입니다. 약속도 매우 비슷합니다.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나토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이 조직의 회원국들을 한번 보세요. 맨 위는 러시아, 그 아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 명단이 나토의 명단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CSTO는 2003년 설립 후 2022년까지 활발히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파병은 2022년 1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료 가격 문제로 인해 그 나라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이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CSTO가 가동되었고 러시아군이 파병되어 빠르게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지만 약 7개월 정도만 지속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 9월에 CSTO가 다시 가동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르메니아에 의해 요청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지난 30년 동안 매우 치열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이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르메니아가 CSTO라는 조직의 회원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가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지역을 공격한다면 러시아와 CSTO는 나서서 아르메니아를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CSTO의 주요 약속이었고 이는 마치 나토의 제5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2022년 2월에 푸틴이 이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었을 때도 그 3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여력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CSTO가 발동되었을 때 러시아는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에게 이것은 정말 큰 배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아제르바이잔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터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사업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냥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에게 불행하게도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의 프로젝트, 즉 CSTO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지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르메니아는 바로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CSTO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럽연합과 미국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푸틴은 이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어떤 나라가 EU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토처럼 군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EU는 경제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르메니아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 독특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는 아르메니아에서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미리 정해진 것은 유럽연합과 유로색 관세 동맹에 동시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의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수년간의 협력과 공동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품군에 대한 평가의 차이, 위생 감독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은 위생 요구사항과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이외에도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는 EU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러면 러시아와의 무역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르메니아가 가까워지는 곳은 EU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르메니아뿐만 아니라 전체 코카서스 지역에 매우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로 작년에 미국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평화협정을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지난 30년 동안 이루지 못했거나 이루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러시아는 동결된 분쟁에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미국은 단 한 번의 회의로 이를 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 그리고 아르메니아 공화국 총리가 이제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영어로 된 세부의 문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과 아르메니아 공화국 총리가 평화, 안정, 번영을 향한 길을 확고히 한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서명합니다. 문서 서명식 동안 네빈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분노했고 화가 난 것은 인터넷상에 아무 사람들이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러시아 국방 관계자들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쇼이구는 러시아 국방장관 출신으로 푸틴과 매우 가까운 정치인입니다. 그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회의는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정치 기구로 국가안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평화협정에 대해 너무 불만이 많아서 미국에게 그 공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서방이 러시아의 일에 개입해서 러시아를 코카서스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생각에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남부 코카서스 전체의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관계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후원 아래에서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사실상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모든 갈등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서방 국가들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관계의 해결에 개입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를 남카카스에서 몰아내려는 시도인데 이런 시도들은 아무런 이익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긴장감과 복잡성, 그리고 불확실성만을 더할 뿐입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 이후 동맹국을 잃는 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 베네수엘라를 잃었고 이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옛 소련 국가들까지 잃는 듯합니다.